시험은 수험생들에게 긴장감을 주는 좋은 평가 도구입니다. 4월 24일 시행되는 서울시 교육청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 이야기의 허천입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입시 기본 용어편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보다 중요한 다음 주에 있는 서울시 교육청 전국연합 학력평가의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입시 기본 용어는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 개학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요. 서울시 교육청의 그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존에 3월 12일로 예정돼 있었던 시험이 4월 24일로 이제 연기가 됐지요. 그래서 이제 고 1, 2, 3회 이 전국연합 학력평가 연간 시험 일정의 변화가 좀 있는데요. 먼저 고 1, 2만 먼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연간 4회에 걸쳐서 그 각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연간 4회 응시를 하게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시 교육청 거 4월 24일 날 보는 서울시 교육청의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고1, 2 대상으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우는 연간 3회로 진행이 되고요. 6월 18일 날 부산시 교육청 주관의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고1, 2는 보게 되고요. 9월 16일 날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그 다음에 11월 18일 날 경기도 교육청 주관의 전국연합 학력평가 이렇게 3회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6월달 부산에서 실시하는 부산시 주간에 교육청 주간에 전국연합 학력평가에서는 서울시 고교는 응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9월에 보는 인천광역시 거의 경우는 경기도권 내 고교는 실시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3 중요할 수 있는 고3의 경우는 4월 24일 날 예정대로 시행이 되죠. 서울시 교육청과의 전국연합 학력평가 첫 시험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고3 재학생만 응시하는 시험이고요. 이 재학생 중에서도 선택입니다. 고교에 가서 이게 고교에 등원을 해서만 볼 수 있는 시험이라서 지금 온라인 개학 중이죠. 그래서 불안하다, 가기 싫다 하는 경우에는 대체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들으면 되는 거죠. 근데 가급적이면 마스크 쓰고 해서 직접 그 시험 분위기나 긴장감 유지하기 위해서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해서 4월 24일 날 시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5월 12일 날 경기도교육청 시험이 이제 고3 대상으로 해서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시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6월 18일 날 있는 이 모의고사의 경우는 평가원 주관으로요. 졸업생까지 응시하는 시험입니다. 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을 기반해서 수시에서 어느 대학을 지원 가능할지 가늠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기준이 이제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선을 염두하면서 수시에서 어떤 전략을 세울지 결정할 수 있는 시험이죠. 그래서 6월 평가원 주간에 이 모의고사는 매우 고3 수험생들한테 중요할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인천광역시 주관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 고3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보고요. 다시 9월에 졸업생과 같이 해서 평가원 주간의 전국 그 모의고사를 보게 되죠. 모의평가를 9월 16일 날 있게 되고요. 수능 전에 있는 졸업생과 같이 보는 마지막 평가원 주간의 모의고사입니다. 수능 출제 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0월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10월 27일 날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12월 3일 날 수능을 보는 일정으로 해서 고3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자, 출제 영역 및 범위는 각 학년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고1의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그 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6개 과목을 응시하게 되고요. 중학교 때 배웠던 전범위 내용을 기반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고2의 경우는 국어와 수학, 영어, 한국사, 그 다음에 사회탐구 영역, 과학탐구 영역 이렇게 해서 보게 됩니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는 다 공통으로 보는 거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학생이 선택해서 탐구 영역을 선택해서 보시게 됩니다. 사회탐구 영역은 9개 과목 중에 과학탐구는 원 과목만 해서 4과목 해서 2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고3의 경우는 국어와 수학 가나형 지금 고3의 경우만 수학이 가나형으로 분리되어 있죠. 고2의 경우는 수학 중에서 이제 과목 선택으로 가는데 고2까지는 전체 범위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나형 중에 선택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어, 한국사, 사회탐구 9개 과목 중에 2개 과목 선택, 과학탐구는 원 영역만 출제가 돼서 4개 과목 중에서 2개 과목 선택 응시입니다.
그리고 5월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 전국연합 학력평가에서부터는 투 과정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과투를 준비한 학생들은 투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하실 수 있는 거고요. 시험 범위는 고1, 2 전범위에서 출제가 되게 됩니다. 이 전국연합 학력평가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한다면 누적 출제라는 데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전 범위부터 해서 전 범위 안에서 출제한다라는 겁니다. 고1 때 배웠던 거, 고2까지 배웠던 전 범위, 고3이라면 고2 때까지 배웠던 전 범위, 고2라면 고1 때 배웠던 전 범위. 즉 뭐냐? 이전에 배웠던 과정들에 대해서 출제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학생들이 수시를 전념한다라고 하면은 대체로 내신만 염두에서 대비를 하다 보니까 내신 중간 기말고사의 그 지필고사가 가장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대비하다 보면은 뭐냐? 협소한 지엽적인 부분만 반복적으로 재차 학습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까먹게 되죠. 그리고 다음 기말고사 대비 또 반 정도의 분량만 학습하고 까먹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수능에 대해서 겁을 먹게 되는 겁니다. 수능은 범위가 방대해지죠. 이전에 배웠던 과정들 전체 범위들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학습을 해야 될 분량이 너무나 많아지는 겁니다. 시간은 부족해지고 점점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수능 시간은 부족한데 범위는 자꾸 학습해야 될 거는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힘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자꾸 수시에 전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학년 때부터 이렇게 전국연합 학력평가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복습을 다져가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수능에 대해서도 겁먹지 않고 지속적인 어떤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정시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면서 가지면서 수시에 대해서 대학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적정선에서 유지하면서 조절할 수 있는 방향을 끌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4일 날 고3의 경우는 응시를 하던 혹은 불안해서 응시를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시험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시험 긴장감을 가져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고1, 2의 경우도 시행만 하지 않는 거지 서울시 교육청에서 문제는 다 출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울시 교육청 사이트에 공지를 해놓거든요. 시험 끝난 이후에 서울시 교육청 사이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출력해서 보실 수 있게끔 다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고1, 2, 3 모두요. 그래서 해당 학년 거 출력을 하셔서요. 그 다음 주 주말이 돼도 상관없겠죠. 주말에 8시 40분부터 시작을 해서 시험 시간 맞춰서 한번 응시할 수 있게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여러 탭들 중에서 교육정보란에 들어가시게 되면 학력평가 자료라고 해서 각 학년별 시험 출제 문제지들이 올려지고 정답 및 해설까지 올려져 있습니다. 관연도 거, 이전 연도 거까지 다 출력해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시험 전이다라고 한다면 관연도 기출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시험 후다 그러면 올해 4월 서울시 교육청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준으로 해서 시간 맞춰서 풀어보게끔 해서 채점 해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식일 것 같습니다. 이후에 시험 본 후에 부모님들께서 적절히 외식을 시켜주시던 하는 것도 좋은 포상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학생들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내용들 있으시면 각 영상들 밑에 댓글로 해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그거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 지속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곁에서 같이 조언 드릴 수 있게 구성을 좀 더 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